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하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이제 유학의 학문관에서 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던 심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유학에서 말하는 그 학문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이제 학문관을 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선인성 후 지식의 학문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으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인간성이겠죠? 인간성.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인간성, 그것은 뭐냐면 타고난. 그래서 무슨 성선이냐 성악이냐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인성인데, 한마디로 이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본래의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흔히 말하는 게 양심이겠죠. 어떤 양심이 살아있는, 그래서 이제 양심을 잘 길러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어린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하면서 갖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뿌듯함도 느끼고, 떳떳함도 느끼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부끄러움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인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먼저 잘 갖추어졌을 때 결국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잘 다듬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을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성이라는 것에 갖춰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이것도 이제 꽤 유명한 글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건데, 자, 제자 입죽효 출죽제 근이신 범해중이 친인 행유여력 즉 이 학문. 여기는 이제 7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제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사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는 어린 사람을 말합니다. 왜? 형과, 그러니까 이제 제자에 상대되는 개념이 형이죠. 자자에 상대되는 개념은 부모고, 그러니까 이제 형에 비해서 어린 아우, 부모님에 비해서 어린 자식,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제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집이라는 의미로 이제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진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람 됨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집 밖으로 나온 거죠. 집 밖으로 나와서는 뭐예요? 우리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어른, 옆집에 사는 친구의 어머니에게 이제 배꼽 인사를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제죠, 제. 그래서 이제 공경할 제자, 이제 원래는 야우제자라고 써 있지만 이제 공경할 제자로 씁니다. 자, 그러면서도 행동할 때일 때는 신중해야 돼. 그냥 막 경거망동하면 안 돼. 왜?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신체 발보, 그 불감회상이라는 말처럼 한마디로 이제 일단 몸이 건강해야, 그래야 이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조심조심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차 사고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길을 건널 때에도 조심해서 건너는 거. 이런 개념이 이제 신중함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중함을 잃어버리면 교통사고라는 큰 개념도 있겠지만 문을 열고 닫다가 앞에 들어간 친구가 문을 닫았는데 못 모르고 따라 들어가다가 머리가 깨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신중해야 되는 이유고. 자,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신의가 있어야 되죠. 믿을 신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어움을 못 준다.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지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을 하면 지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신의를 쌓아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범해중 널리 무사람들을 아껴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이 인간은 보편적으로 다 소중한 사람이야. 일단은. 그렇죠? 어떤 존재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린이라고 해서 무슨 경비 아저씨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다 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주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누구나 그 사람으로서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진 자를 가까이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아껴주는 마음은 같더라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려고 어떠한 사람을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친인이라는 말은 내가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한다. 즉 뭐냐면 어진 사람을 내가 삶의 모토로 삼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유여력, 그러니까 이 6가지를 행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들이니까 이러면은 이때부터 글을 배운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7가지이지만 앞에 6가지는 전부 다 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디에도 뭐 지식을 쌓는 개념은 없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그것이 글을 배운다는 것이 바로 후지식이죠.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학문관이라는 것에서 이제 좀 더 이제 하나씩 보면, 자, 처음은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과연 효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까? 누구나 해야 되는 걸까? 강제되어지는 걸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참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에게 많은 학대를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식이니까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줄게는 분명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자자효라는 말처럼 부모님의 자애로움 속에서 아이가 자라나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는 뭐야? 자연스럽게 그 부모를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연로해지시면 애처로할 줄 알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자자효를 이제 설명할 때, 이제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부모가 자식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자효는 이제 그 울타리 역할이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로한 부모를 이제 자식이 이게 이제 울타리 삼아서 품어줄 수 있는, 이제 그것이 효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작용반작용이다라고 정확히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부모의 그 자애로움을 받고 자라났다면 그러한 자식은 누구나 그 부모 귀한 줄 알고 부모를 그릴 줄 알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을 잘 섬길 수도 있는, 이제 그것이 바로 효에 대한 개념이겠죠. 일단은 뭐냐면 부모 귀한 줄 아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덜은 공경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밖에 나가면 뭐예요? 나와 내 나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와 비슷한 양반들이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비슷한 양반들이 계셔. 그럼 저들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엄마 아빠, 귀한 할머니 할아버지일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들도 함부로 하지 않고 공경을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탔을 때 그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이 타면 자리를 양보해드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공경이 되겠죠. 그래서 우더른을 공경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행동에 신중한 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성장을 하면 나는 뭐예요? 아주 진중한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는 거, 그렇죠. 뛰어노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주변을 좀 살피면서 좀 약간의 신중함을 이제 어려서부터도 이렇게 좀 담아가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사람에 대한 신의입니다. 신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관계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가장 부모님한테 욕을 먹을 때가 언제냐? 거짓말을 했을 때죠. 거짓말. 그죠? 거짓말은 정말로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진실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 이제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한마디로 그 관계지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그래야 이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 그럼 한 발자국도 더 이상은 미래를 향해서 그 사람과는 관계를 지을 수가 없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신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무사람을 아껴주는 거, 이거는 이제 널리 누구나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제 하는 짓을 보면
그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치적인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귀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해. 그러면 그건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사람을 아껴준다라는 것은 어려서도 누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다음에 커서 내가 아무리 이제 힘이 있다라고 해도 갑질을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는 않을 테니까.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무사람을 아껴준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진 자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내가 삶의 목표는, 그죠? 모두가 귀하지만 그래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삶의 목표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고 좋은 벗을 사귀려고 하고 위인전을 읽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친인, 어진이를 가까이 하는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배우는 것. 이거는 이제 저 초등학교 기억니은부터 해가지고 저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갖 거 어려운 물리학이니 철학이니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제 학문, 그렇죠? 이제 묻고 배우고 묻는 그 넓은 의미에서 여기서는 좀 작은 의미, 이제 글을 배우는 또 이제 이론을 배우는 지식을 쌓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서 글을 배웠을 때 그 글이 정말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있는 스승이 깨어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앞에 6가지는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스승이 이제 남이 깨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깰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6가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스승을 잘 모셔두는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문관의 두 번째 관점은 이제 스스로 학습입니다. 그죠? 이제 대충 조금 이해는 가시겠죠? 내 안에 진짜 스승이 있어요. 그다음에 삶은 계란이에요. 내가 깨고 나와야 정말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삶이 시작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 학습입니다. 스스로 학습.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인성 후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이 어떻게 이런 공부 방향이 필요해라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스스로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유학만이 아니라 어느 학문 영역에서도 스스로 학습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학문이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건 수리편에 나오는 건데 공자가 말했습니다. 자행 속수 이상, 오미상 무회언. 그러니까 스스로 속수 이상을 행하는 자, 내가 지금껏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공자는 선생님입니다. 누구든 가르쳐요.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속수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수업료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수업료를 가져올 줄 알아야 돼. 엄마가 통장으로 넣어줬어. 그러면 얘가 스스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속수를 냈다. 그러니까 수업료를 냈다가 아니라 이것을 배우려는 학생이 지금 내려고 하느냐. 스스로 준비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불분불계, 불비불발, 거이루, 불이사무반즉, 불부야. 자, 요것도 이제 수리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분발하지 않으면 내가 결을 내. 뭔가 으쌰으쌰 알고 싶어 해. 근데 잘 이해가 안 가. 이렇게 결을 내고 있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거는 그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불비불발. 불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릿속에서는 맴돌아. 근데 입으로 뭔가 형언할 수 없어 지금 막. 그래서 입이 간질간질해 죽겠어. 그러한 사람한테 너 요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해주는 게 바로 발이죠. 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끙끙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열어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준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의미가 반감해요. 근데 이렇게 끙끙대고 있을 때 아이에게 그 물꼬를 터주면 그 아이는 이 기억이 평생을 갑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자기 학문이 되는 것이죠. 진짜 자기 거. 그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학문관이 뭐냐? 재덕을 겸비한 군자학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를 길러내는 학문이다. 이거죠. 군자를 길러내는 학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가 나오느냐?
뭐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제 그 자하라는 제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위 군자유, 무위 소인유. 그러니까 너는 군자다운 지식인이 될 것이지 소인배 같은 지식인이 되지는 말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쭉 요약이 돼서 나온 개념인데 이제 선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전의 관점에서 선비가 이제 요즘으로 보면 이제 지식인이겠죠. 지식인. 그러니까 뭐 언론, 법학, 뭐 학교에 이제 교수들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이제 어떠한 지식인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에는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다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군자다운 지식인이 될 것이냐, 소인배 같은 지식인이 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이제 군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재덕을 겸비한. 그다음에 이제 군자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임금 노릇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바로 군자입니다. 군자. 그러니까 이제 군자는 임금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임금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좋은 부모 만나서 그러니까 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임금 노릇하기에 손색이 없어. 그 국량이 넘쳐. 라고 이게 얘기에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제 군자유죠. 그럼 이제 군자와 소인을 이제 가장 극명하게 한번 이해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이제 그 유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군자 소인을 가를 때 쓰는 이제 표입니다. 표. 자, 덕이다. 그렇죠? 인품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재다. 이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재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부덕이다. 그러면 이제 인품이 부족한 거죠. 아니면 인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딱 네 가지 부류로 사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렵다면 어떤 의미냐? 1번은 뭐냐? 공부도 잘하고 싸가지도 있는 학생. 2번은 뭐냐? 공부는 못하는데 싸가지가 있는 학생. 3번은 뭐냐? 공부는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는 학생. 4번은 뭐예요? 공부도 못하고 싸가지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떠한 인품이 어떠한 그 대상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가장 나쁜 건 뭘까요? 가장 나쁜 거. 가장 나쁜 인간상은 그럼 뭘까요? 자, 그럼 여기서 좋다, 가장 좋은 거, 가장 나쁜 거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그 함의를 따져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건 좋은 것이겠죠. 근데 인간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거는 나쁜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한 가지 더 단서를 드린다면 자, 어떤 것이 나을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요것입니다. 자, 좀 이제 예측이 되셨나 모르겠지만 자, 1번 보시죠. 1번은 뭐예요? 인품을 갖추고 있어서 주어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자기한테 주어진 재주를 뭐예요? 좋은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필요한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그죠? 재주가 없는데 리더가 되면 큰일 납니다. 재주가 있어. 그렇지만 그 재주를 사리사욕을 위해 써먹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 역할을 잘 인지하게끔 해주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야? 자기가 중심을 잡고 자기 역할에 충실한 그러한 진정한 리더가 바로 1번과 같은 유형이겠죠. 그래서 1번과 같은 유형이 바로 군자입니다. 이 유학에서 말하는. 자, 그러면 2번은 어떨까요? 인품을 갖추었으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그래서 세상에 큰 도움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야. 근데 뭐예요? 능력이 없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인품을 가졌어도 2번과 같은 경우는 그냥 무능한 사람일 뿐입니다. 무능한 사람. 그렇죠? 이제 뭐 약간 좀 험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야? 2번의 경우는 뭐야? 능력이 부족한 게 안타까운 사람이야. 요 사람은 좀 능력만 좀 기르면 한마디로 애가 싸가지가 있는데 공부만 좀 잘하면
해당하는 유형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을 봅니다. 3번. 인품을 갖추지 못하여 능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하는 사람. 그렇죠. 재주는 있어요. 근데 인품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에 넘치죠. 그러니까 뭐야? 자기의 성공, 그렇죠?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재주를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삶만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리사욕의 재주를 써먹다 보니까 이 세상엔 어떨까요? 예, 오히려 좋은 영향보다는 악영향을 끼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유학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소인 또는 소인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인배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소인배가 아니고요.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잘못 써먹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소인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인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4번은 뭘까요? 그러니까 인품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능력이 부족하여서 세상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못된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인데 다행히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못된 짓을 할 만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 제가 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이상적인 유형은 1번인 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도. 근데 이제 자칫 모르면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찍으면 둘 다 없는 게 제일 나쁜 거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지만 재주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영향력조차 작아요. 그러니까 아주 천만다행인 거죠. 그에 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주어진 능력이 넘쳐요. 근데 그 주어진 능력을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래?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능력을 세상을 그러니까 내 욕심 채우는 장으로 만드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1번과 같은 이제 군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제덕을 경비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 그것이 바로 능력도 갖췄어.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면 3번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소인배가 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재주는 있지만 결국 뭐냐면 그 재주를 온전히 잘 써먹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사리사욕을 위해서 써먹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유학은 뭐예요? 제덕을 갖춘 그렇죠. 이 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6가지나 되는 선인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재주는 자라나면서 기르면 됩니다. 자라나면서 가지면 돼요.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유학이 말하는 그 인간 교육 학문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추 돼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진짜 장애인은 누구일까? 그렇죠. 눈이 좀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손이나 발이 좀 불인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러한 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거니까 본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장애를 느끼는 게 많아. 그것이 장애인일까? 아니면 나는 멀쩡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장애를 주는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더 나가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이러한 것이 진짜 장애인일까? 과연 누가 진짜 장애인일까요? 내가 몸이 불편한 것을 저는 진짜 장애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삶이 조금 불편한 분인 거지. 그렇지만 자기 몸 멀쩡하고 능력도 튀어난데 그 능력으로 세상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마 진짜 장애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2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을 이끄는 사람은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신문지상이나 무슨 국회의원이나 국무장관들이나 누구도 실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등장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 이로운지의 여부, 이게 바로 덕의 유무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덕의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거는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늘 그래 왔어요. 근데 지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남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힘이 바로 이 덕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숙한 인간, 즉 군자, 이 세상의 진정한 리더, 그것이 바로 군자입니다. 결국 이제 유학은 이렇게 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인간, 군자를 만드는 그러한 학문이 바로 유학이 갖고 있는 학문관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두 번에 걸쳐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